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서울과 경기도, 인천의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강화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며 경각심과 함께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 두기가 적용되는 등 이용 제한이 강화되고 종교 활동도 좌석수의 30% 이내만 허용됩니다.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3만 명이 참여한 3상 임상시험에서 94.5%의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보다 보관과 유통이 간편해서 연내 백신 접종 시작과 함께 내년 상반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의 백신 중간 결과 발표가 나오자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내년에 사실상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는 고무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아직 안주하긴 이르다며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와 친환경 정책 등에서 미국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 날씨와 개론에서는 바이든 시대 미국의 기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가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3상 임상시험에서 94.5%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신 효과를 발표한 화이자에 이은 두 번째 희소식인데요. 연내 백신 접종 시작과 내년 상반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근 기자입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에는 모두 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28일 간격으로 백신을 2차례 접종했고 다른 그룹에는 가짜 약을 투여했습니다. 이 중 9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백신을 맞고도 감염된 사람은 5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0명은 가짜 약을 투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더나는 이 수치를 근거로 자사 백신의 예방 효과가 94.5%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발표한 화이자의 백신 효과 90%보다 더 좋은 결과입니다. It's a really important milestone in the fight against the pandemic because it demonstrates that our vaccine, mRNA-1273, is able to prevent COVID-19 disease. 모더나는 백신을 맞은 사람 중 일부에서 피로와 두통 등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과 달리 통상적인 냉장 보관으로도 유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더나는 올해 안으로 미 식품의약국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e hope to have about 20 million doses of the vaccine by the end of this year, by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And we're looking forward to making about 500 million to a billion doses next year.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까지 3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올해 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돼 내년 상반기에는 상용화 단계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근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빨리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이라고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CNBC에 출연해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움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복지부에 이들 두 회사와 협업해 불필요한 관료제적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전담팀이 있으며 이 팀이 승인 신청을 마무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16일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긍정적인 중간 결과가 발표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보건 담당 EU 집행위원은 트위터에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후반에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계약에 서명할 것이며 이후에도 곧 제약사들과 더 계약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집행위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외에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와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도 백신 공급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3상 임상시험에서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무적이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직은 안주할 때가 아니라면서 효용성과 안전성이 검증되기까지 성급한 낙관을 경계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의 높은 예방 효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CNBC에 출연한 전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은 내년에 우리의 기술로 팬데믹을 사실상 끝낼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스콧 고틀립 전 국장은 완전한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는 2개의 매우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갖게 된다며 이같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록 두 백신의 영구적인 면역력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백신의 예방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정말 인상적이라며 모더나 백신의 효과를 극찬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향하는 정말 강력한 진전이라면서 다음 달 말이면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안주하기에는 이르다며 성급한 낙관을 경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전문가들도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이 다른 어느 것보다 먼저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Of course, we need to wait and see what the final efficacy and the safety profile of this vaccine will be. 이런 가운데 화이자, 모더나와 계약을 맺은 제약사들은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등 백신 대량 생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하루 신규 환자가 15만 명을 웃돌고 입원 환자가 7만 명에 근접할 정도로 확산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 과정에 차질을 빚는다면 그만큼 대처도 늦어진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15일 미국의 하루 신규 환자는 16만 6천여 명, 지난 13일 18만 5천여 명을 찍은 뒤 15만 명 이상의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입원 환자도 6만 9천여 명으로 7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최고치로 봄철과 여름철의 정점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모임을 제한하고 학교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주들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I must again pull back the reins on another aspect of our reopening. It gives me no joy to be doing this, by the way. So today I'm signing an executive order to reduce indoor gathering limits to no more than 10 persons. 바이든 당선인은 모더나의 백신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실제 배포까지는 몇 달이 남았다며 방역 실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 업무가 빨리 이루어져야 백신 배포 등 대처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getting the vaccine and a vaccination, though, are two different things. Everyone on our call today and our Zoom today agreed that the sooner we have access to the administration's distribution plan, the sooner this transition would be smoothly moved forward.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이양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구제 방안을 다시 내놓기 위해 의회가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모더나의 임상 3상 중간 결과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모더나 백신, 지난주에 희소식을 전한 화이자의 백신과 같은 RNA 백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둘 백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 모두 mRNA 백신인데요. 네. 만드는 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mRNA 백신 자체는요, 우선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인 mRNA를 작은 지질 입자로 감싼 형태입니다. 예. 이 물질을 몸에다 주사하면은 코로나19 표면에 있는 항원과 함께 인체가 이에 대비하는 항체도 만드는 겁니다. 네. 모더나와 화이자는 각자 독자적인 기술로 mRNA를 가공해서 백신의 안정성을 확보를 했는데요.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체내에는 그 RNa라고 엔자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안 깨지게 하는 기술을 도입한 거예요. RNA에다가 이렇게 뭐 구조적으로 뭘 막 붙여가지고 얘가 RNA의 공격을 잘 안 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질로 포장을 하는 방법도 RNA의 공격으로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거에 따라서 보관 온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구조를 유지할 수 있고 네. 또 모더나 백신은 영상 2도에서 8도까지 이때도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네. 영하 20도 정도면 모더나 백신은 6개월까지도 보관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보시다시피 좀 더 안정한 건데요. 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산과 유통, 보관도 굉장히 중요한데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영하 70도를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백신 유통의 기준과 장비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하지만 모더나 백신이 접종된다면은 화이자 백신에 비해서 보관과 유통이 쉬울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보관 온도가 높다는 것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 밖에 효과도 더 뛰어나다고 밝혀졌죠. 네, 그렇습니다. 모더나는 중간 결과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예방률이 94.5%로 나왔다면서 화이자의 90%보다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화이자는 44,000명 그리고 모더나는 3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예. 두 임상 모두 실험자 가운데 확진자가 90여 명 정도 나왔습니다. 네. 백신을 안 맞은 사람에서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게 요지인데요. 하지만 피실험자 수만 명 가운데 확진자 수십 명밖에 나오지 않은 상태라 이 결과로 백신의 예방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이 대상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방률 측면에서는 어떤 백신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백신의 예방률이 모더나가 더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아직 그 백신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럼 이 두 백신 남은 검증 과정은 무엇인가요? 네, 지금으로서는 제약사가 언론에 약간 중간 결과를 발표한 수준이고요. 앞으로는 공인된 연구소 발표나 구체적인 데이터가 논문 형태로 발표될 때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예. 구체적인 데이터로는요, 항체 수치나 그리고 항체가 지속되는 기간, 그러니까 면역이 얼마나 세고 면역세포가 얼마나 오래 가냐 등이 해당하는데요. 또 더 다양한 사람이 백신을 맞았을 때 이 영향도 살펴봐야 합니다. 네. 특히나 어린이나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에 주는 영향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백신 효과가 지금 발표된 것처럼 90% 이상이라고 나올지도 의문이고 또 나아가서 부작용이 없을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there are many questions still remaining about the duration of protection, the impact on severe disease, the impact on different subpopulations, especially the elderly. So we also hope that the clinical trials will continue to collect data because that's really going to be important for us to know about in the long term. 네, 또 현재까지 임상시험에 참가한 이 사람들을 더 오래 지켜봐야 합니다. 네. 참가자들은 백신을 맞은 이후에 2달 후에 수집된 그 혈액이 수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기간으로는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회사가 처음에 주장한 90%만큼의 효율을 보이지 못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데이터를 발표하고 또 실제 사용 승인을 받는다면 일단 그 코로나19 자체를 떠나서 mRNA 백신은 인류 최초의 그 백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mRNA 백신은 과거 상용화된 적이 전혀 없는 백신입니다. 모더나든 화이자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이 mRNA 백신을 승인받는다면은 인류 최초의 mRNA 백신 상용한 겁니다. 의미하는 바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요. 일단 기존 백신은 대부분 바이러스 자체를 가공한 생백신이나 사백신,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 속에 이 질병 바이러스 물질을 넣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 등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네. 바이러스를 다루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과정에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mRNA 백신은요,
유전자를 합성해서 가공하는 방식입니다. 개발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강력한 강점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ith this technology, with the same production process, involving the same production of RNA purification and formulation, you can produce virtually any RNA molecule, which then translates into basically any vaccine candidate. If there's a new threat in the future, with this technology, you can respond a lot quicker. 네, 모더나나 이 화이자의 RNA 가공 기술이 성공한다면은 앞으로는 어떤 바이러스든 RNA 정보만 있으면은 가공해서 백신 형태로 내놓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요 가장 빨리 개발된 백신조차 4년 정도 걸렸거든요. 일반적으로 백신 개발에 10년 이상 걸린다고 전망이 됐었는데 앞으로 이 백신 개발 기간이 대폭 단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RNA 백신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적합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자, 최초의 mRNA 백신이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우선 앞으로 백신이 나오게 되더라도 접종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백신이 승인을 받으려면은 2개월간 실험 참가자를 지켜보면서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하는 이 과정도 있는데요. 모더나와 화이자 모두 이달 내로 이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또 미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 정부는요, 미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최대한 빨리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제조나 대량 생산 그리고 유통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에 유통되기까지는 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이 배양해서 만들어내는 백신 형태가 아니라 실험실에서 하나하나 합성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 속도를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최근 백신 관련해서 고무적인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효과가 없는 물 백신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백신이 만약 유통되면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완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조금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오는 19일부터, 인천은 오는 23일부터 2주간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다만 강원도는 전체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격상 시군구를 선정해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대비해 안전한 시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장은 또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간의 결과를 보고 이후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거리두기 연장이나 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광주광역시도 오는 19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민관공동대책위원회 논의 결과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감염 대상도 다방면으로 늘고 있다며 1.5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맞춰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1.5단계에서는 지금의 1단계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홍민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코로나19가 지역적 유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집회나 유흥시설 등 위험도가 큰 시설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감염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가족 또는 결혼식이나 제사 모임을 계기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직장 동료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통해 전파된 이후 다시 그 가족과 지인으로 추가 확산되는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중점 관리시설 9종과 일반 관리시설 14종을 잘 구분해 이용해야 합니다. 먼저 식당과 카페 등 중점 관리시설에서는 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한 칸 떨어져 앉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도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노래 연습장은 사용한 뒤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다시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 관리시설 14종의 방역수칙도 강화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에서는 한 칸씩 떨어져 앉아야 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은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밀집도 3분의 2 원칙을 지키되 학교별로 조정을 허용했던 등교 수업도 1.5단계에선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수의 30%만 허용되고 모임이나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등은 1단계와 변함없이 적용되는 만큼 대규모 유행을 막기 위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현장 관중 수도 축소 조정됩니다. KBO는 오는 20일 예정된 한국 시리즈 3차전부터 고척돔 수용 규모의 30%인 관중 5,100명까지만 입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스포츠 관중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 전체 좌석의 5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지만 1.5단계에서는 30%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판매된 3차전부터 7차전까지의 입장권은 자동 취소되며 조정된 티켓에 대한 예매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강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되기 전에 열리는 1차전과 2차전에는 수용 규모의 절반인 8,200명이 입장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하 청장년층의 감염을 비롯해 전파율과 양성률도 심상치 않은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 2명 가운데 1명은 40대 이하였습니다. 최근 4주로 기간을 넓혀도 40대 이하 확진자는 전체의 49.1%로 직전 4주 전과 비교해 10%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주점과 카페 등을 비롯해 고려대, 연세대, 전남대 등 대학가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비율의 문제도 있고 절대 규모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확산시킬 확률은 청장년층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양성률과 전파율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올해 전체 양성률은 1% 남짓이지만 최근엔 2%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2배로 늘었다는 뜻입니다. 또 환자 1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2를 넘으면서 2주 후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매서운 이유로 낮아진 경각심을 꼽습니다. 지난달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일상생활을 거의 회복했고 주점과 야구장 등 주요 시설도 속속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졌다는 신호가 되면서 특히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젊은 층에서 방역의식이 느슨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 공연 등 할인 쿠폰 사업도 다시 시작하면서 전파율과 양성률까지 더욱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한 달 사이에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주점이나 또 카페나 할로윈이나 스포츠 경기장이나 이 다 활동 연령은 결국은 젊은 층이잖아요. 젊은 층의 감염은 노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의 감염을 부추기고 결국 의료 대응 체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산세를 막기 위해선 방역당국의 지침에 정부 정책도 균형점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감염병 대유행 시대에 대응하고 미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서울교육 공동체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언제라도 등교가 중지되거나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될 수 있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시대에 방역의 핵심 학교 내 물리적 거리 두기와 원활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외교부가 러시아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기용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오는 20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직접투자 펀드 관계자를 만나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입장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이 개발한 백신을 우리나라 기업에 위탁 생산하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국장은 이와 함께 러시아와 북극협의회를 열고 북극항로와 조선, 북극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특별 여행주의보를 다음 달 17일까지로 추가 연장했습니다. 이번 특별 여행주의보 연장 발령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지속되고 많은 국가에서 입국 금지와 제한,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에게 여행 취소나 연기를 권고하고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결국 대한항공이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경쟁 구도가 무너지면서 노선은 줄고 항공료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일리지 통합에 따른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독점 항공사가 나오게 되면서 소비자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중복 노선 감축에 따른 선택권 축소와 항공료 상승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방식이 각자 운영이 아닌 통합으로 결정되면서 장기적으로 두 항공사의 중복 노선은 단일 노선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수익이 나지 않는 일부 노선은 감축이나 폐지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되고 항공료가 오르는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급격한 운임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한선 내에서 실제로 받는 운임에 대해서도 정부가 다 이제 검토를 해서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항공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해온 마일리지 시스템도 통합됩니다. 문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통합 비율입니다.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겠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1대1 비율로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입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 고객은 통합 비율에 대해, 사용처가 많은 대한항공 고객은 경쟁이 치열해진 부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항공사가 가입한 글로벌 항공 동맹 유지 여부도 소비자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간편 간식인 냉동 핫도그를 선택할 때 나트륨과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이 좋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파는 12개의 냉동 핫도그를 조사해보니 제품 한 개에 든 영양성분 함량은 하루 섭취 기준치의 5에서 22% 수준으로 양호했습니다. 또 치즈 핫도그의 영양성분 함량이 평균 261칼로리로 일반 핫도그 218칼로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가 케첩 등 소스와 탄산음료를 함께 먹을 경우 당 함량이 세계보건기구 어린이 당류 섭취 권고량의 8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냉동 핫도그를 먹을 때 소스는 가급적 적게 뿌리고 나트륨과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죄는 방향으로 규제를 예고하자 규제 실행 전에 신용대출을 받아들려는 사람들이 은행 온라인 창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한 직후 지난 14일과 15일 주말임에도 온라인 비대면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16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30조 5,064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대책 발표 전날인 12일 이후 불과 나흘 만에 1조 12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대책이 발표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5대 은행이 받은 신규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2만 149건으로 한 주 전 같은 기간보다 6,000건가량 늘어났습니다. 국내 산업과 발전 현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대기 환경 개선이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 향상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기상이변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권으로 지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초과량 또는 감축량에 따라 천문학적 금액이 오가기에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산업, 발전 현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속계의 실측 데이터와 또 국제 표준에 근거한 불확도 모델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배출되는 굴뚝 배출류량의 측정 불확도가 얼마인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입니다. 연구팀은 배출류량의 결정 요소 가운데 굴뚝 내 유속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온실가스의 배출 농도와 유량을 직접 측정하는 실측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성을 높인 겁니다. 배출유량의 정확성은 굴뚝의 지름, 압력, 온도, 수분량, 유속 등의 요인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의 신뢰성을 한 차원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발전 현장의 굴뚝 배출 유량 측정 불확도는 3.8%, 신뢰 수준은 약 95%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그 정확한 측정 기술이 확보가 되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줄여나가야 될지 또 모니터링을 또 할 수 있고 기술들도 더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중국과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 연구팀의 이번 성과는 측정과학 분야 학술지 메트롤로지아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세계 각국은 바이든 당선인이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와 바이든은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서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죠. 우선 트럼프가 탈퇴해버린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있어서 바이든 당선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 협약이죠. 주요 내용으로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아래로 유지를 하되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서 국제사회에 약속을 하고 이 목표를 실천해야 하고요. 국제사회는 그 이행에 대해서 공동으로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협정은 2010년 제23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에 미국의 탈퇴 선언을 했고요. 네. 올해 11월 4일에 공식적으로 탈퇴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서 현재 두 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역대 배출량으로는 독보적인 1위일 만큼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탈퇴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좀 미적지근한 정책을 취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제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트럼프와의 정책 차이를 드러냈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먼저 기후 악당이라고 불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 정책이 그동안 어땠는지를 먼저 알아볼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세웠던 국정과제 중 첫 번째가 바로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이었습니다. 예.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를 부정을 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오바마 전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환경 정책 방향은 크게 첫 번째로 화석 연료를 비롯한 미국 내 에너지 자원의 최대 활용, 두 번째가 에너지 생산 및 수출 증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바마 정부의 관련 규제 축소 혹은 폐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취임하자마자 바로 2010년 12월에 주요 부처인 국무부, 에너지부 및 환경보호청 등의 친화석연료 인사를 지명하면서 반기후적인 정책을 내세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의 정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을 통해서 미국 내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를 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또 에너지 독립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를 지지하고 있는 사양 산업인 석탄 산업까지 챙기겠다 하는 의지도 드러냈죠. 그렇군요. 사실 기후 위기는 그동안 수많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 왔는데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정하면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그런 정책들에 반대한 이유는 뭔가요? 그는 평소부터 친환경 정책들은 불필요하고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들고 또 기존의 블루칼라 계급 노동자들의 직업을 좀 앗아가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그 신념을 바탕으로 2020년 7월 기준으로 이미 68개 친환경 정책들을 폐지를 했고요. 32개의 정책 또한 폐지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인간의 탄소 배출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어 놓았던 여러 정책들을 계속 폐지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야말로 세계 과학계의 의견과는 정반대의 입장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자, 이런 독불장군식의 기후 정책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들까지도 비난한 분들이 많은데 2010년 88회였죠.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기후변화는 인류 모두가 직면한 위협이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류 모두를 위해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었고요.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 협약 탈퇴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훗날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의 그릇된 편에 서 있었다고 심판받지 않을지 걱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면서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 잡지죠, 네이처. 네이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요한 국제 과학 및 환경 협정과 기구에서 탈퇴한 것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정책들을 펼치고 있나요?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죠. 예, 당선인이요. 공식 그 홈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환경에 대한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는 기후 변화가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 혁신을 본인의 키워드로 들고 나왔습니다. 네. 따라서 바이든은 그린 뉴딜 정책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환경 문제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 환경과 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바이든 당선인은 친환경 정책이야말로 미국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이 만일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들을 시행을 한다면 전 세계가 맞이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에너지 사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된다면 청정 에너지와 관련 기술을 주변 국가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제적인 면 외에도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대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 미국의 환경 정책도 이제 앞으로 상당히 많이 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이든 당선인이 내세운 그 구체적인 환경 공약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바이든 그 당선인의 기후 환경 공약은 말이죠. 크게 기후 위기 대응, 청정 에너지, 환경 정의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 이게 뭐냐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해서 탄소 중립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10년 동안 1조 7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 및 기존 석유가스 운영시설을 강력히 규제를 하고 청정대기법의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네. 또 바이오 연료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전기차 충전소를 50만 개소 설치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 함께 2050년까지 청정 에너지 100% 확대와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43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걸 투자한다고 말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하므로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 하면서 코로나19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동조를
했습니다. 예. 네. 우리가 지금처럼 미국의 환경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는 이유가 미국의 정책이 전 세계의 어떤 경제나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잖아요. 일단 바이든 당선인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흐름 자체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쪽으로 다 가고 있고 지금 뭐 거의 다 그린 뉴딜 다 선포를 하고 있고 다만 미국이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반대해 오다가 바이든 당선이 대통령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그린 뉴딜을 나가겠다 하니까 우리나라도 일단 뭐 모든 경제라든가 산업체도 그쪽으로 맞춰서 구조를 좀 조정을 해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이 바이든 당선인은 만일 다른 나라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소위 말해서 탄소를 갖다 많이 사용한다면 탄소 조정세라고 했는데 세금을 물리겠다 엄청나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번에 1000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수출하는 수출품들은 당장 아마 뭐 거의 2-3년 이내에 아주 거의 탄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런 어떤 그린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환경 정책이 앞으로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뇌세포 가운데 하나인 별세포의 비정상적인 활성화가 치매의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이창준, 키스트 류훈 공동연구팀은 별세포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변해 활성산소를 생성하면 신경세포 사멸과 함께 치매를 유도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을 투여하면 비정상적인 별세포의 생성이나 세포 사멸 유발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도 규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스트레스와 뇌 손상 등으로 별세포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변할 수 있고 이를 막으면 치매 진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잘 휘어지면서도 전기 발생 효율이 좋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개발됐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유연한 고분자 기판과 전자가 잘 이동할 수 있는 다공성 물질을 활용해 발전 효율이 20.7%에 달하는 유연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현재까지 보고된 유연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효율은 20%를 넘지 못했다며 이 기술을 활용하면 웨어러블 기기를 만드는 데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반도체 성질은 물론 초전도 현상까지 갖는 산화물로 빛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이 뛰어나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주목받습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유인 우주선 리질리언스가 국제 우주정거장 ISS에 도착했습니다. AP와 AFP 통신에 따르면 리질리언스의 유인 캡슐 크루 드래건은 우리 시각으로 17일 오후 1시 1분쯤 ISS와 도킹 첫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스페이스X는 전날 오전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우고 미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으며 27시간의 비행 끝에 ISS에 도착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ISS에 머물며 다양한 우주과학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슈퍼컴퓨터 후카쿠가 계산 속도 등 4개 부문의 성능 평가에서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국립이화학연구소는 고베시에 있는 계산과학연구센터의 후카쿠가 세계 톱 500 슈퍼컴퓨터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후카쿠는 지난 6월 실시된 평가에서 처음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이번에도 정상을 지켰습니다. 또 계산 속도 평가에서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서밋을 큰 격차로 따돌렸으며 산업용과 인공지능 분야 계산 성능, 빅데이터 분석 성능 평가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돌아온 느낌이야. 아 이쁘다. 너무 진짜 이쁘다. 이쁘다. 저 찬장 있잖아요. 다 적해졌어요. 부셔졌어요. 뒤에 물바지가 새요.
이 집은 저기 문 페스티벌이다. 문 특색. 자, 준비됐죠? 준비됐습니다. 자, 하이, 딸, 아이, 딸, 아이, 잠깐만. 테스 형에 이은 마초 형 등장합니다. 박수! 섹시 레이디. 엄마, 삼촌들이 다 괴롭혀요. 네, 마초맨이 온몸을 던져서 웃음을 줬네요. 저렇게 즐기면서 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맞습니다. 쏟아지는 수선 의료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고쳐듀오 멤버들의 밝은 기운이 세터마을 분들에게도 전해졌길 바랍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은 YTN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고쳐듀오가 전국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어려운 시기 YTN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